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서인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교적 큰 더위는 없겠고요. 장마 전선은 중부 지방에만 영향을 주겠습니다. 송예림 캐스터입니다. 네, 금요일인 오늘은 대서입니다. 장마 전선으로 비가 자주 오고 더위가 극에 달하는 시기인데요. 때에 맞게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부분 지역이 폭염특보가 발효될 정도로 뜨겁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그리 덥지는 않은데요.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만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5도, 영덕과 포항 26도, 경주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큰 더위는 없겠고요. 내륙 지역은 대구가 30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모두 2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동해상에는 안개 소식 없겠고요. 동해 중부 해상은 오늘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네, 예보됐던 장마 전선은 주로 중부 지방에만 영향을 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적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에서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하지만 교육당국은 철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개학 후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납이 기준치보다 수십 배나 많이 나온 포항의 한 중학교 운동장. 출입금지 안내판과 안전선이 설치돼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달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도내 초중고교 180곳을 조사한 결과 70%가 넘는 129곳에서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가 가장 높은 곳은 김천생명과학고로 기준치의 200배를 넘었고 고령고와 구미비산초, 포항여중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산업표준이 적용된 2013년 이후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 11곳에서도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심지어 올해 5월 설치한 포항 장흥초등학교에서도 기준치를 넘어 부실자재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북교육청은 아직 철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물 개보수에 적긴 여름방학까지 아무런 예산 편성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부터 학교 우레탄 트랙 동시 철거에 들어가고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예산 지원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겨울에는 우레탄 공사를 할 수 없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올해 안에 공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129개 다 교체하는데 최소 130억 정도 드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촉구됩니다. 지난 15일 한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포항에서 점심으로 회를 먹은 후 복통과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는 등 경북에서는 여름철인 지난달 이후 5건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170여 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사고가 빈번한 것은 무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 때문에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 대장균 등 세균이 잘 번식하기 때문으로 음식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촉구됩니다. 산림청은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에 사용하는 약품의 유해 물질이 인체에 해가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방제 약제인 메탐소듐에 포함된 이소시안과 메틸이 유해하다는 주장이 있어 검사한 결과 고용노동부와 미국 환경청 허용 기준인 0.28에서 7% 수준으로 검출됐고 대기 중에서는 3일 이내에 반으로 줄고 6일 이후에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그러나 계속되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인근 50m 이내에서는 훈증을 금지하고 더 안전한 약제를 보급하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철강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포스코의 경영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늘었는데 특히 철강 부문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의 경영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열사를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분기 매출이 12조 8,574억 원으로 3.2%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6,785억 원으로 2.8% 늘어나 1분기에 이어 영업이익이 또다시 증가했습니다. 이는 철강과 ICT, 소재 부문의 경영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3,900억 원대에 달했던 해외 철강 법인의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는 등 철강 부문의 약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월드 프리미엄 제품 등 고급강 판매량이 크게 늘었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고객의 사용 가치를 고려한 솔루션 마케팅을 통해 경쟁력을 높였다는 게 포스코의 설명입니다. 회사는 고객 요구에 맞춰 고객의 가치를 한 차원 높이고 월드 프리미엄 등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량 확대 및 판매가 상승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계열사와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2014년 이후 지금까지 계열사와 자산 81개를 처분한 데 이어 내년 말까지 68개를 추가로 정리해 당초 목표한 149건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겪은 포스코가 방만한 계열사를 정리하고 핵심인 철강 사업에 집중하면서 제도약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조선업이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북 동해안의 조선 관련 업체 87곳에 대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하루 6만 원까지 지급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 각종 혜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들도 선박과 보트 건조업 관련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조선 관련 업체는 경주 외동 106곳, 포항 25곳 등 130여 곳에 이르며 근로자는 2,900여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8% 정도 감소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조사한 5월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구 경북적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188억 원으로 전달 증가액 2,511억 원에 비해 600억 원가량 더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부터 여신 심사 강화와 주택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본격 피서철을 맞아 경북 동해안에서도 7, 8월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펼쳐집니다. 포항에서는 국제불빛축제가, 울진에서는 전국 해양스포츠대전이 열립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3회째를 맞은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오는 28일부터 나흘간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펼쳐집니다. 하이라이트 행사인 국제불꽃쇼에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대만 등 3개국이 참가해 영일만을 배경으로 10만 발의 폭죽을 쏘아올립니다. 또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영일만 물총대전도 피서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보문 야외 공연장에서 경주 국악 여행이 공연되고 첨성대 광장에서는 꽃밭 속의 음악회가 열립니다. 또 동해바다 문무대왕의 호국 정신을 기리는 실경 뮤지컬 만파식적이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양북면 봉길리 해수욕장에서 펼쳐집니다. 보문 관광단지에서는 다음 달 말까지 숙박과 문화공연시설 요금을 최대 60%까지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진에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워터피아 페스티벌에 이어 다음 달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제11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이 열립니다. 이 밖에도 영덕 50천 둔치에서는 오는 28일부터 나흘간 황금문어축제가 열리는 등 풍성한 여름축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영덕에서 대중음악부터 클래식과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예주 음악 페스티벌이 오는 주말부터 닷새간 열립니다. 첫날인 23일에는 개콘 DJ 파티 열기 속으로를 주제로 걸그룹들의 신나는 댄스 음악이, 둘째 날은 대중음악, 셋째 날은 재즈, 넷째 날은 클래식, 마지막 날에는 국악이 펼쳐집니다. 영덕군은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준 높은 음악인들을 대거 초청해 취향에 따라 공연을 즐기고 지역 음악 동호인의 공연도 관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구단 산하 18세 이하 유소년 팀들이 참가하는 챔피언십이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포항에서 열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인 이번 대회에는 K리그의 18세 이하 23개 유소년 팀이 모두 출전해 조별리그를 거쳐 16강부터 토너먼트로 승부를 가립니다. 이번 대회는 저학년 선수들을 위한 17세 이하 챔피언십과 함께 열리는데 두 대회 우승팀에게는 J리그 초청 유소년 국제대회 참가권이 주어집니다. 버스에서 의식을 잃은 70대 할머니를 경찰이 발견해 응급조치를 취해 구했습니다. 잠든 것 같아 함께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알아채지 못해 자칫 응급조치가 늦어질 뻔했지만 임용된 지 2개월 된 새내기 경찰이 버스를 세운 겁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천천히 속도를 내며 움직이는 버스를 파출소에 있던 경찰이 따라와 세웁니다. 버스에 올라탄 경찰은 잠든 듯 의식을 잃은 채 앉아있는 78살 이모 할머니를 바닥에 눕힙니다. 경찰이 구급대원과 통화를 한 뒤 심폐소생술을 하자 의식을 잃었던 할머니는 의식이 돌아와 몸을 움직입니다. 운전기사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는 승객을 살피려 정류장이 아닌 곳에 잠시 멈춘 버스를 이상하게 여긴 25살 전종덕 순경. 임용된 지 2개월 된 새내기 경찰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주무시는 것처럼도 보이긴 하는데 아예 몸에 힘이 축 늘어져 있으신 거 보고 이상하다 직감을 느끼고 이렇게 조치하게 됐습니다. 혈액암에 당뇨,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다른 승객들은 잠이 든 것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자칫 조치가 늦었으면 심각한 상태가 될 수도 있었던 만큼 가족들은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들 멀기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가까이에서 제가 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내버스 영상이 SNS에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전순경의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영해 해저자원에 대한 과세권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해저자원 과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채취된 광물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경상북도의 자료를 인용해 포항, 영덕 등 동해안 앞바다의 천연가스와 울릉도 독도군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면 개정안 통과 시 각각 1,100억 원과 1조 5천억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다음 달부터 울릉도 해역에 무인 해양 로봇을 투입해 바닷속을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해저 지형과 기상, 수중 음향 관측, 생물 등 다양한 탐사 활동이 가능하고 해양 조사 기술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인 로봇인 웨이브 글라이더는 파도 에너지와 태양광만으로 동력을 확보해 원격으로 장시간 원거리 이동도 가능합니다. 야외 활동을 하다 말벌에 쏘여 숨지는 사고가 안동과 영양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무덥고 습한 7, 8월에 말벌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안동시 옥동의 한 야산 임도 주변 땅에서 어른 손가락만한 말벌들이 날아오릅니다. 지난 주말 임도를 청소하던 60대 주민을 공격한 말벌입니다. 벌에 머리와 다리를 수십 군데 쏘인 이 주민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그 연기만 알이 실었는 게 이런 왕벌이래요. 그거 놔두면요 다른 사람 또 죽어요. 좀 잡아 달라고 그 갈게네. 119도 쌓여가지고. 앞서 지난 11일에는 영양군에서 벌초를 하던 40대 주민이 역시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벌쏘임 사고는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7월부터 급증해
추석 벌초 시기인 9월까지 이어지는데 지난해 경북 지역 벌쏘임 환자 이송의 61%가 이 시기에 몰렸습니다. 사람들의 야외 활동도 늘지만 벌들도 예민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산에 갈 경우 원색의 옷을 입거나 풀숲을 함부로 헤집는 행위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가 어제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오늘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학교 우레탄 트랙의 유해물질 검출과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 등에 대해서도 비공개 논의를 진행합니다. 독립영화 전용관이 포항시 중앙아트홀에 올해 안에 설립돼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포항시는 올해 안에 중앙아트홀의 영상시설을 개선한 뒤 이르면 내년 초부터 독립영화와 단편영화, 고전영화를 중점적으로 상영하기로 했습니다. 독립영화는 기존의 상업자본에서 벗어나 창작자의 제작 의도에 충실한 영화로 대표적인 독립영화로는 원앙소리가 꼽히고 있습니다. 국립등대박물관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관람객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한 달가량은 휴관일 없이 매일 문을 열고 토, 일요일과 공휴일의 관람 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합니다. 또 등대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밴드 공연과 무료 영화 상영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경주고용복지센터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영화 관람료를 할인하도록 영화관 메가벅스 경주점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나눠주는 할인 쿠폰을 가지고 가면 평일 낮에는 5,000원, 주중 상영관은 6,000원의 요금으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경주고용복지센터는 올 들어 포항운전면허시험장, 포항의료원과도 협약을 맺어 운전면허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 구직자의 재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내일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로 유명한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초청 강연을 개최합니다. 일본 속의 한국 미술과 일본 문화의 성격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강에서 유 교수는 규슈와 아스카, 교토 지역에서 나타나는 한국 문화를 토대로 일본과 한국의 문명 교류사에 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영덕 지역 어업인들이 대게 어장에서 폐어구를 수거하는 등 어자원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덕군 연안자망협회 회원 200여 명은 어선 100여 척을 투입해 대게 서식지인 연안 400m 구역에서 폐어망 60톤을 수거하고 불법 통발 어선이 설치한 어구도 건져 올렸습니다. 영덕 연안자망 어업인들은 어린 대게를 잡지 않기 위해 금어기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수산업법을 개정하는 등 5년째 대게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휴가철과 방학인 다음 달 말까지 배달 전문 음식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상태와 냉동, 냉장식품의 보존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 확대되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대한 홍보 활동도 단속과 병행할 방침입니다. 네, 금요일인 오늘은 대서입니다. 장마 전선으로 비가 자주 오고 더위가 극에 달하는 시기인데요. 때에 맞게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부분 지역이 폭염특보가 발효될 정도로 뜨겁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그리 덥지는 않은데요.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만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5도, 영덕과 포항 26도, 경주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큰 더위는 없겠고요. 내륙 지역은 대구가 30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모두 2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동해상에는 안개 소식 없겠고요. 동해 중부 해상은 오늘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네, 예보됐던 장마 전선은 주로 중부지방에만 영향을 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